속보, 몽펠리에 감독 경기 후 기자회견. 이강인에 압도당했어. 몽펠리에 감독 경기 후 기자회견. 발언 파장. 현지 팬들 난리 난 상황. PSG는 24일 오전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린 몽펠리에와의 2024에서 25 시즌 프랑스 리그 1 2라운드에서 6대 0으로 승리했다. 이강인은 후반 17분 교체 투입되어 30분가량 활약하며 후반 37분 팀의 6번째 골을 터뜨려 대승을 함께했다. 이강인은 하키미의 패스를 이어받아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 외곽에서 왼발 슈팅으로 몽펠리에 골문을 갈랐다. 이강인은 르 아브르와의 올 시즌 프랑스 리그 한 개막전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의 맹활약을 이어갔다. PSG는 올 시즌 2경기에서 10골을 터뜨리는 막강한 화력을 선보였다. PSG는 몽펠리에를 상대로 아센시오가 공격수로 나섰고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었다. 비티냐, 네베스, 에메리는 중원을 구축했고 멘데스, 파초, 마르퀴뇨스, 하키미는 수비를 책임졌다. 골문은 돈나룸마가 지켰다. PSG는 몽펠리에를 상대로 경기 시작 4분 만에 바르콜라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후 PSG는 전반 24분 아센시오가 추가골을 기록해 점수차를 벌렸다. 전반전을 앞서며 마친 PSG는 후반 8분 바르콜라가 멀티골을 기록해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이후 PSG는 후반 13분 하키미가 득점 행진에 가세했다. PSG는 후반 15분 에메리가 팀의 5번째 골을 기록했다. 몽펠리에를 상대로 점수차를 크게 벌린 PSG는 후반 17분 바르콜라, 덴벨레, 아센시오 대신 이강인, 무아니를 투입해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어 후반 23분에는 네베스를 빼고 루이스를 투입해 공격적인 교체를 이어갔다. PSG는 후반 37분 이강인이 팀의 6번째 골을 터뜨렸고 대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몽펠리에를 상대로 프랑스 리그 1 데뷔골을 터뜨린 가운데 몽펠리에를 상대로 3경기 연속골의 천적 관계를 이어갔다. 이강인은 몽펠리에전을 앞두고 지난 시즌 몽펠리에를 상대로 2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고 나에게는 특별한 경기다. 늘 그렇듯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며 몽펠리에전 득점은 나에게 특별한 골이었다. PSG 유니폼을 입고 성공한 첫 골이었다.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의욕을 드러냈고 몽펠리에전의 득점에 성공했다. 몽펠리에의 자카리안 감독은 PSG전을 마친 후 캐스트 프랑스 등 현지 매체를 통해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PSG가 더 강했고 더 강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PSG는 우리를 압도했다. 우리는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수비진의 부상 선수들이 있다. 우리는 PSG와 경기를 하면 4골, 5골, 6골을 실점한다. 우리와 경쟁하는 수준의 팀을 상대로 더 잘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프랑스 매체 막시풋은 이강인의 몽펠리에전 득점 상황에 대해 이강인은 무자비한 타격을 가했다. 이강인은 이어 포스트에 절묘한 슈팅을 때렸고 몽펠리에에게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매체 퀘스트 프랑스는 이강인이 멋진 슈팅으로 쇼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강인과 굿바이. 잘 지내. EPL 주전 뛸게 충격 메뉴 이적 확정보 더하기 1년 계약 이적료 880억 오피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1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가르테와 계약하게 되어 기쁘다. 2029년 6월까지
우리와 계약을 체결했고 1년 연장 옵션이 있다라고 발표했다. 우가르테는 2021년 우루과이 무대를 떠나 유럽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출발은 포르투갈 리그였다. 파라미캉에서 포르투갈 무대를 경험한 뒤 스포르팅 CP에서 2년 동안 뛰었고 지난해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해 이강인과 딥단 동기가 됐다.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전천후 스타일로 팀 경기 플랜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선수다. 20대 초반 젊은 나이와 182cm 큰 키의 피지컬도 준수한 편이다. 과거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등 월드클래스 네임밸류 위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유망주 정책으로 바꾼 파리 생제르맹과 접점이 맞은 이유였다. 파리 생제르맹의 꽤 출전 시간을 보장받았고 주전급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전 경기에 출전했고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25경기 1933분을 뛰며 피치 위를 달렸다. 유럽 5대 리그에서 맹활약의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도 일취월장했고 2024 코파 아메리카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우루과이 대표팀 대회 3위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분명 출전 시간은 준수했지만 후반기 큰 대회에서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 고민을 했다. 챔피언스리그 4강전까지 교체로 23분 출전에 그친 게 대표적이다. 올해 여름 파리 생제르맹이 주앙 네베스까지 영입해 지난 시즌보다 더 빡빡한 경쟁이 예고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안은 우가르테에게 꽤 매력적이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번 여름 대대적인 팀 개편을 하고 있는데 미드필더에도 손을 보고 있다. 유스 출신 미드필더 스콧 맥토미니를 나폴리에 보냈고 카세미로 경기력도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즉시 전력감은 코비 마이누가 유일한데 우가르테가 합류한다면 파리 생제르맹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 시즌 꽤 쏠쏠하게 썼던 파리 생제르맹도 우가르테를 2024에서 25 시즌 주전조보다 로테이션조의 비중을 더 많이 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안이 오자 이적을 허락한 이유다. 이후 프랑스 르파리지앵 등 다수 매체에서 이적료 5,100만 파운드 약 894억 원의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협상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두 클럽 간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거로 파악됐다. 우가르테 이적 합의를 하려는 의지가 크다라고 조명해 이적설에 불을 지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완전 이적 조항이 포함된 임대 형식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5+1년 장기 계약에 우가르테를 영입하기로 결정했고 두둑한 이적료까지 파리 생제르맹에 지불했다. 우가르테 영입을 확정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기대는 컸다. 공식 발표 이후 파리 생제르맹에서 리그와 2개의 컵 대회에서 우승했고 코파 아메리카 전 경기에 출전했다. 2022에서 23 시즌 이후 유럽 메이저 리그에서 90분당 두 번째로 높은 태클 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라고 알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된 애쉬워스 단장은 우가르테와 계약은 올해 여름 우리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세계적인 미드필더 중 한 명이다. 클럽과 대표팀 모두 뛰어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우가르테의 자질, 경험, 열정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드필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우가르테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우가르테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규모의 팀에 합류한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다.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팀 중 하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이야기한 프로젝트는 정말 흥미로웠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야망이 큰 팀이고 나도 마찬가지라며 만족했다. 이어 팬들의 열정은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다. 올드 트래포드를 빨리 경험하고 싶다. 난 성공하고픈 열정과 각오가 큰 사람이다. 성공을 위해 팀 동료들에게 희생하고 내 모든 걸 바치겠다. 트로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3. 오피셜 미친 커리어 완성 리버풀 맨시티 첼시 아스널 4연속 빅클럽 입단 레츠고 맨시티 5연패 저지 미션. 첼시 소속인 스털링은 2024년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일인 30일 현지 시각 아스널 훈련센터로 이동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다. 서류 절차를 끝마친 31일 오피셜 지적 발표이 떴다. 조건은 한 시즌 임대다. 예견된 이적이다. 스털링은 지난 19일 맨시티와 2024에서 2025 시즌 EPL 개막전 엔트리에서 제외된 직후 엔조 마레스카 첼시 감독의 결정에 반발하는 공식 성명을 냈다. 정상적으로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명단 제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마레스카 감독은 모든 선수가 다 엔트리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도 스털링이 자신이 선호하는 윙어 성향은 아니라며 올 시즌 중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이에 스털링은 제이든 산초 처분에 골머리를 앓는 맨유와 강력히 연결됐다. 스털링과 산초를 맞바꾸는 스왑딜 가능성이 제기됐다. 협상은 쉽지 않았다. 맨유는 산초를 첼시로 보내는 대신 첼시의 신성 미드필더 칸이 축구의 메카를 품기로 했다. 첼시는 스털링의 등번호 7번은 신입 페드로 네투에게 넘겼다. 사실상의 방출 통보였다. 스털링은 같은 런던을 연고로 하는 아스널로 방향을 틀었다. 5연패를 노리는 맨시티의 대항마인 아스널이 측면 공격을 강화할 요량으로 검증된 윙어 스털링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족이 모두 런던에 정착한 스털링은 런던 내 클럽으로 이적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스털링은 역대급 빅클럽 커리어가 완성됐다. 스털링은 2010년 리버풀에서 프로 데뷔해 2015년 맨시티로 이적. 2022년까지 활약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첼시에서 활동했다. 스포츠 매체 TNT 스포츠는 빅6 클럽을 떠도는 스털링의 커리어를 영화 더벤져스에 등장하는 인피니티 스톤에 비유했다. 리버풀에서 트로피와 연을 맺지 못했지만 맨시티에선 EPL 4회, FA컵 1회, 리그컵 5회 우승을 이끌었다. 한때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의 질 버닝어로 리그 베스트 급 활약을 꾸준히 펼쳤다. 첼시에선 맨시티 시절 퍼포먼스를 재현하지 못했다. EPL 통산 기록은 379경기 123골 63도움. 122골을 넣은 토트넘 캡틴 손흥민보다 한 골 더 많다. 올 시즌에도 경쟁을 이어간다. 첼시와 아스널에서 모두 활약한 선수의 숫자는 적지 않다. 윌리엄 갈라스, 다비드 루이스 등이 라이벌 팀으로 둥지를 옮겼다. 가장 최근에는 카이 하베르츠가 첼시를 떠나 아스널에 정착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이끄는 아스널은 올 시즌 개막 후 리그 2연승을 질주하며 좋은 흐름을 탔다. 맨시티도 2연승 중이다.